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디 할 차례죠? 어디 할 차례인지 모르겠어요? 네, 330쪽 할 차례요. 330골. 파란 색깔 3번. 전세권의 효력, 요거 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1번에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대한 효력입니다. 304조 중요 표시하세요. 조금 어려워요. 자, 304조가. 자, 요거는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을이 땅을 빌리는 방법은 지상권으로 빌리거나, 지상권 또는 임차권으로 빌리거나 빌렸어요. 물권에서 남의 땅 사용권이 지상권, 채권에서 남의 땅 사용 임차권이죠. 그럼 지상권이나 임차권 땅을 빌려가지고 만약에 지상권자 을이 이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을은 건물에는 소유자지만 땅에는 지상권자 빌린 사람이죠. 만약에 임차권자랑 마찬가지로 임차권자 을이 건물 소유자죠. 이럴 때는 이제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자, 을이 이 병한테 전세 놓는다는 거죠.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해준 자, 병은 전세권자가 되죠. 전세권 등기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병은 지금 건물 빌렸잖아. 건물 전세권자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사용 수익해야 되잖아. 땅에는 권리가 없잖아. 왜? 땅은 병이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건물만 사용한다면, 자, 땅 사용권이 없다 그러면 한 달 있으면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는 굶을 죽어야 된단 말이야. 안 굶을 죽으려면 건물 전세권도 요 소유자가 빌린 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는 거죠. 자, 미친다는 것은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의 전세권 설정해주면 전세권자는 건물에는 당연히 사용권이 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병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잖아. 자, 잘 보세요. 304조 제목에 건물의 전세권 그 쉼표에다가 의자는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효력입니다. 자, 조심해야 돼. 1항 타인의 토지이고 타인을 갑이라고 놓으세요. 타인 갑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이제 그 전세권자 앞에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런 조심해야 돼요. 이 건물 전세권이 이 땅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미쳐요. 자, 미치고 있으니까 이 갑과 을이 합의해 가지고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소멸되면 이 전세권은 또 땅 사용권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의 없이는 이거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 말이 2항에 나와요. 제2항. 전항의 경우, 전항 그러면 제1항입니다. 1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 이거죠?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는 줄거세요.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땅 사용권인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양가리 이번에 법정 지상권은 중요 표시만 해놓고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자, 우측 갑니다. 2번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입니다. 자, 이 전세권은 개념이 뭐죠? 전세권은 남의 건물이나 남의 땅을 말하는 거죠. 사용 수익권이죠. 사용 수익권, 용익권이죠. 사용 수익권. 그게 1번입니다.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요거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이에요.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이에요. 전세권자가 남의 물건이야, 자기 물건이야? 남의 물건이죠. 남의 물건이니까 자기 것보다 더 잘 사용해야 돼. 이걸 용법에 쫓아서 사기, 용법.
용법에 따라야 돼. 용법 갑니다. 311조 전세권 소멸 청구. 자, 옆에 저거 땡땡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 전세권 소멸 청구도 형성권이니까 언제 효력 발생하겠어요? 의사표시한 때, 소멸 청구한 때 소멸돼. 읽어나간다. 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의 동그라미 쳐.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근데 아파트 전세권자는 용법이 뭐야? 잠자는 데죠. 그게 술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 전세권자가 용법에 위반해서 술 장사했다면 전세권 설정자 같은 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형성권입니다. 근데 아파트 전세권자가 거기서 이제 술 장사했다 그러면 집주인이 소멸 청구한다. 그러면 소멸돼. 쫓겨나는 거죠. 형성권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입니다. 유지 수선 의무. 자, 309조 자주 나와.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돼. 누가? 전세권자야.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항상 비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용은 우선비, 무선비,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필요적 비용은 이건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돼. 전세권자가 부담을 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요. 자, 그게 이제 자주 나왔던 거죠. 그 밑에 자, 전세권자가 자, 수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자, 동그라미 칩니다.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채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하니까 집주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양가로 3번. 유익비는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유익비는 항상 자, 선택입니다. 실제 지출한 액수, 지출액 또는 정가액을 선택해요. 자, 지출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정가액이 500만 원이다. 이 중에 선택을 한다는 거죠. 누가 선택하느냐? 이거는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해. 설정자, 설정자 이퀄 소유자가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310조 제1항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 자, 계량 비용이 유익비예요. 계량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관해서는 자, 저런 거 보죠. 유익비는 그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가격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누가 선택한다? 소유자의 선택. 소유자 같은 말 뭐죠?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이나 또는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지출액이 1,000만 원 들어갔고 정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소유자는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1,000만 원 선택하겠어요? 500만 원 선택하겠어요? 소유자는 이 유익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전세권자한테 준단 말이야. 그래, 이거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한다는 거죠. 낮은 거 요거 500만 원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만약 거꾸로 지출액은 5,000만 원인데 정가액은 1,000만 원이야. 그럼 뭐 선택하겠어? 1,000만 원 선택하는. 두 개 중 유리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두 개 중 선택해서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2항 전항의 경우, 전항이 유익비야. 유익비 상환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 동그라미 허유할 수 있어. 허유한다는 것은 유예시켜준다는 거. 유예. 한 달, 두 달,
유예해 줄 수 있다. 유예해 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4번에는 물권적 청구권하고 상린관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면 물청. 자, 전세권도 물권이잖아요. 전세권이 만약에 침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이 토지 소유자, 땅을 빌린 을이 토지 전세권자야. 전세권자가 이 땅을 이제 사용 수익하는 거죠. 토지 전세권자가. 그럼 이제 근데 엉뚱하게 제3자 병이 와가지고 병이 불법으로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불법 건물을 지니까 을의 전세권이 방해당했잖아. 전세권의 토지 사용 수익권이 방해당했으니까 전세권은 물권이잖아. 물권자가 을이 야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방해 배제 청구합니다. 또 전세권자는 또 점유권도 가지고 있잖아. 이 땅을 점유권도 방해당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할 수도 있겠죠. 전세권이 방해당하면 전세권으로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으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번 얘기예요. 1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 병을 상대로 건물 인도 같은 걸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또 점유권도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겁니다. 점유보호 청구. 그러니까 전세권이 침해되면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가죠. 자, 전세권에서 양가 1번에 처분의 자유 줄거세요. 전세권 처분의 자유. 뒤에다가 처분의 자유다 와 금지 특약. 금지 특약도 가능해요. 전세권자는 처분의 자유와 처분 못하게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금지 특약. 자, 306조도 워낙 많이 나와. 자, 보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 그럼 병이라고 놓죠. 타인 병에게 양도는 팔아먹는 게 양도입니다. 전세권을 팔아먹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담보 제공에 적어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놓거나 또는 임대할 수도 있다. 자, 잘라주고 그러나 줄거세요.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설명을 하고 가죠. 일단 자, 전세권 보세요. 전세권 등기는 을구에 자, 을구 만약에 토지를 전세권 설정받았다면 토지 등기 보고 건물이라면 건물 등기 보겠죠. 자, 을구에 전세권 등기합니다. 자, 순위는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전세권 설정. 설정 계약한 날짜 적겠죠. 2022년 1월 1일 설정 계약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범위를 적어요. 전세권은. 범위는 자, 일부 전세권인지 전부 전세권이 범위를 적어요. 근데 방 한 칸에 이제 방이 4칸이야. 요 한 칸에 전세 들어가면 한 칸에 일부 전세권이죠. 이때는 요만큼 도면 첨부해야 돼. 일부면 일부, 전부면 전부 범위를 적어요. 그 다음 전세금이죠. 반드시 전세권은 전세금을 등기합니다. 우리 전세금은 1억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세권자 이름 전세권자 을 이렇게 이제 등기하면 을이 전세권자야. 그런데 여기 이제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약으로서 전세권을 못 팔아먹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양도 금지 특약하면 이 양도 못해요. 이런 특약이 없는 한 전세권 양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 금지 특약을 안 했다고 하죠. 자, 금지 특약을 해야
제3자한테 대항합니다. 금지특약 안 했어요. 안 했다면 보세요. 갑이, 자,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해 주는 사람, 을이 전세권자야. 전세권 등기했어요. 그리고 1억을 이제 지급했겠죠. 전세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은 전세권 10년 했다고 하죠. 10년. 근데 한 기간이 3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7년 남았죠. 7년 남았으니까 을이 만약에 서울로 이사를 가요. 발령이 났어. 그러면 이 집주인한테 이 전세금 1억 달라고 하면 전세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아직 7년 남았으니까. 안 줘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조심해야 돼. 이 집의 소유권은 갑의 거니까 소유권을 못 팔죠. 그렇지만 전세권 자체를 판다는 거야. 전세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전세권. 전세권이 뭐야? 이 건물의 사용 수익권이죠. 용익권이죠. 사용 수익권을 팔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병은 이제 이 집에 이사 들어오니까 전세금 1억을 주겠죠. 그러게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을이병한테 전전세 놓을 수 있어요. 전전세 놓아가지고 전전세금 받을 수 있겠죠. 여기 조심할 게 갑에 동의받지 않습니다. 왜? 물건이니까. 물건은 동의 안 받고, 자, 양도하고 전전세 놓고, 또 이 집을 임대 놓을 수도 있어. 임대. 자, 병한테 임대 나가지고 임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이 전세권을 제펴가지고 은행에 가서 한 8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갑의 동의 필요 없어요. 이게 임대차고 달라요. 만약 이 사람이 임대차라면 당연히 갑의 동의 받아야 돼. 동의 안 받고 이런 거 하면 갑이 해지한단 말이에요.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이거죠. 근데 이와 같은, 자, 못하게 금지 특약하면 이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특약을 안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밑에 해설 봅니다. 그럼 갑니다. 해설 잘 보세요. 설정 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또는 전전세나 임대 등을 금지할 수 있으며, 줄거세요.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금지는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세권 양도 등 금지 특약 등기를 했다.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이런 등기를 안 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갑니다. 대항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까만 색깔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와요. 그 왼쪽 기출 문제 보세요. 왼쪽 바로 기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뭐 할 수 있죠? 양도할 수가 있다. 306조 워낙 중요하고, 그 밑에 바로 기출.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 동그라미. 특약은 등기하죠.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우측으로 옵니다. 오른쪽. 양가로 3번 제목에 줄거 전세권의 담보 제공.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의 뜻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전세권에다가 담보 제공한다는 것은 동그라미 전세권을 목적 같은 말 객체로 저당권 설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죠? 전세권을 은행에 가서 제펴가지고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전세권에다가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전세권을 제폈다는 거야. 근데 전세권이 객체입니다. 제펴서 은행에 저당권 설정해주고 8천만 원 빌렸어요. 그런데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됐어.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하잖아. 전세권이 소멸하니까 객체가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또 2번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 없이도 기간 만료됐으니까 당연히 소멸한다. 고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저당권도 소멸했어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 못 받죠. 경매 못 넣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장이 3개로 나눠야 돼. 자, 그렇게 좀 정리하고 양가로 4번 내려옵니다. 전전세와 전세 목적물의 임대입니다. 자, 전전세는 전세를 한 번 더 놓는 게 전전세예요. 의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갑이 이 집을 전세는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해 준 사람, 설정자. 그런 전세권자죠. 전세권 앞으로 등기했죠. 그리고 이 전세권자가 다시 한 번 더 전세 넣는 걸 전전세를 굴을 전자입니다. 자전거 굴러가지고 전세는 전전세권이죠. 병이 이제 전전세권자입니다. 병은 을에게 전전세금 주고 을은 갑에게 전세금 주고 있었던 거죠. 전전세권. 또 임대 놓는 것은 이 집에다가 임대 계약하면 병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임대차는 자, 병이 을에게 차임을 주는 거야. 임대차는 돈이 차임이라고 그래. 차임. 근데 전전세는 전전세금이 되는 거죠. 전전세금. 여기 전전세금을 받는 거고 이거는 차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건 채권이죠. 아직 어려워요. 이 전전세권자는 물건이란 말이야. 그게 차이죠. 자,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전전세나 임대 놓을 때는 갑에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 했죠? 동의받을 필요 없어. 자, 그런데 조심할게. 자, 그러면 이제 병이 이 집에 산단 말이에요. 전전세 났다면 이 사람이 전전세권자고 임대 놓았다면 임차인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전세나 임대 놓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이 집에 불가항력으로 태풍으로 조심해야 돼. 태풍이나 지진으로 이 집이 멸실이 돼요. 멸실이 되면 을이 잘못 없지만 을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걸 많이 출제해요. 자, 전세권자는 집주인은 동의 없이 전전세나 임대 놓을 수 있지만 책임은 불가항력 책임도 진다.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308조 보세요. 제목에 줄 긋는다. 전전세 등의 경우에 책임 앞에 적어 가중책임. 가중이란 말 적어. 가중책임. 가중된 책임입니다. 항상 우리 법을 공부할 때는 자, 법에서 무조건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자,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자, 우리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책임. 민법에서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은 돈으로 주는 거죠. 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거고 또는 과실, 부주의가 있어야죠. 우리 교통사고 생각하면 돼요. 교통사고는 보통 자, 졸음운전이나 과실이죠. 거의 과실이 많죠. 고의로 이제 불을 질렀다. 고의죠. 일부러 하는 거고 이런 부주의로. 이런 고의나 과실 둘 중 하나가 있을 때만 책임이 발생해요. 근데 태풍이나 지진의 경우는 원칙은 책임 안 져요. 왜? 이건 고의 과실이 아니잖아. 그러나 자, 조심해야 돼. 전대나 임대 놨을 때는 불가항력 책임진다. 그래서 많이 내요. 가보죠. 308점.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 줄거 전세권자 을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줄거세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전전세나 임대를 놓으면 전세권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자, 그 점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불가항력. 자, 불가항력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걸 불가항력이라 그래. 그러면 태풍이나 지진 생각하면 됩니다. 태풍이나 지진의 경우도 을이 책임을 져야 돼. 자,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에 방가로상 효과에서 1 줄긋고 책임의 가중 바로 이겁니다. 가중 책임이야. 자, 설명했어요. 또 한번 읽어보죠.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세를 한 번 더 놓는 걸 전전세.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줄거 무슨 항력? 불가항력. 즉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요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방가로 4번 내려와서 전세 목적물 임대도 마음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 목적 임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파란 색깔 4번 전세권 소멸 가보죠. 자, 우리 전세권은 물건이잖아요. 그죠? 항상 물건은 언제 소멸해요? 물건은 객체가 물건이잖아. 이 물건을 사용하는 게 전세권이잖아. 물건 자체가 멸실됐어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객체가 없잖아. 객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게 방가로 1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불가항력. 아까 불가항력이 뭐라 그랬죠? 태풍이나 지진이 불가항력이라 그랬죠. 그런 경우도 전세권 소멸해. 자, 간다. 제314조 제1항 전세권의 목적물 줄이면 전세물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전세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히 일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 소멸합니다. 전부 멸실되면 전부 소멸하고 일부 멸실되면 일부 소멸해. 자, 그럼 전세권에서는 일부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전세권은 이 집에 방이 4칸이야. 방이 4칸인데 요 방 한 칸에만 전세권 들어가요. 그럼 요게 일부 전세권자예요. 일부는 전세권자죠. 자, 쉽게 해서 방 한 칸이 멸실됐다 그러면 방 한 칸만 전세권 소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제313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뭐가 나와야 돼? 고의나 과실이 나와야 되겠죠. 네. 자, 제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 줄거세요.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나와야죠. 책임 있는 사유 저거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무조건 민법에서 책임 있는 이런 말이 나오면 고의 또는 과실이 떠올라야 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된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자, 아까 했어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우측에 335페이지예요. 자, 양가로 2번 전세권의 포기. 자, 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는 항상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권리의 포기. 여기다가 전세권 놓으면 전세권의 포기죠. 자, 포기. 자, 문제는 371조 제목 잘 보세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자, 제2항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 같으면 객체입니다. 객체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자, 줄거세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밑에 1번 먼저 줄거놓고 전세권자도 권리니까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요. 전세권을 포기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걸 보세요. 자, 만약 이 땅이라고 하죠. 이 토지의 지상권자가 을이다. 또는 자, 전세권자가 을이다. 예컨대 하죠. 자, 그랬는데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된다 그랬죠. 지상권을 제껴서 병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돈을 만약 1억 빌렸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지상권 아니면 전세권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저당권자 동의 안 받고 지상권을 포기해버린다. 전세권 포기한다. 그러면 이게 객체가 없어지니까 병은 1억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라면 이 사람은 동의 안 받고는 이거 포기를 못 합니다. 예외죠.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까만 색깔이야. 다만 전세권이 동그라미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저당권자 동의 얻어야만 포기할 수 있다. 요거죠. 자, 그 다음 큰 2번 전세권의 특유의 소멸세고 또 1번, 2번 외워야 됩니다. 자주 나와. 양걸 1번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아까 배웠던 이 형성권 배운 거야. 요거는 용법 위반이었을 때죠. 용법 위반. 아파트 전세권자가 술장사했다는 거죠. 갑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동그라미 치세요.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죠. 용법 위반이야. 용법 위반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전세권자가 잘못했어? 전세권 설정자가 잘못했어? 권자가 잘못했죠. 아파트 전세권자가 술장사했으니까 집주인이 소멸 청구하는 거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청구하는 즉시 소멸이에요. 즉시 소멸하니까 이사 나가야 됩니다. 구성권, 형성권이야. 그런데 밑에 2번에 전세권 소멸 통고에 동그라미 치세요. 통고야. 이거는 우리 그저께 월요일날 배운 거야. 통고. 그 밑에 줄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때는 각 당사자입니다. 각 당사자니까 둘 다야. 갑 또는 을 둘 다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통고 동그라미. 통고할 수 있어.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 소멸한다 그랬죠? 이틀 됐어요. 자, 그 옆에 적어. 그 옆에다가 6개월이라 적어. 몇 개월? 6개월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6개월 경과한 때 소멸한다. 자, 6개월 경과. 그럼 앞장으로 와보세요. 하나, 둘, 석장 329쪽 와보세요. 329쪽. 거기 이제 한 밑에서, 위에서 10번째 줄, 양가로 2번. 제 313조 바로 이거야. 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고 있고, 뒤에 그거죠? 상대방이 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해야?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바로 이겁니다. 소멸 통고받으면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다시 335쪽으로 오면 그 양가로 2번에 소멸 통고는 6개월 지나야 소멸해. 1번에 소멸 청구는 뭐야? 즉시 소멸이에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소멸 청구는 청구받으면 즉시 소멸. 소멸 통고는 6개월 경과에 소멸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야. 청구와 통고의 차이점. 자, 다음 장 가보죠. 336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자, 항상 남의 물건을 빌렸어요. 자, 그런데 소멸했어. 자, 갑이 보죠. 전세권 설정해 준 사람. 설정자가 쉽게 하면 소유자죠.
집주인이죠. 또 만약에 땅을 빌려줬다면 땅 주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을이 이제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 등기했겠죠. 자, 근데 기간이 막 10년 했다고 하죠. 전세권 10년 계약했는데 기간이 만료했어요. 그럼 서로 돌려줘야 되잖아. 이걸 이제 항상 원상 회복이라고 합니다. 원상으로 회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갑이 돌려줄 게 전세금이죠. 만약에 전세금 1억 받았다. 전세금 1억을 반환해줘야 되겠고, 전세권자는 요 전세 목적물, 전세물 반환해주고, 그리고 또 등기 말소해야 돼요. 등기 말소해야죠. 요 을은 두 가지 의무, 갑은 한 가지 의무를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돼요. 동시이행. 같은 시간에 이행해야죠.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게 동시행입니다. 그 1번 동시이행이야. 317조 잘 보세요. 317조 전세권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이나 땅 주인은 두 가지 받아야 되겠죠. 전세권자로부터 두 가지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그라미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야 되고,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자,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를 못 올려줘야 돼?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두 가지 받죠.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받고 인도 받아야 됩니다. 동시관계 동시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 동시에 갑이 돈 1억 주고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해 주고 그리고 전세물 인도해 주면 돼. 그럼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되죠. 문제는, 자, 을은 전세권자는 등기 말소해 주고 전세 목적물 반환하고 이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이 전세금이 없다고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게 됩니다. 자, 지체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전세권은 우리 월요일날 봤지만, 전세권은, 자, 존속 기간 중에는, 존속 중에는 무슨 물건이라고 그랬어? 용익 물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간이 만료되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 담보 물건으로 바뀐다 그랬죠. 담보 물건이 바로 경매권. 이 전세 목적물, 요걸 경매 넣어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 청구하고 그 경납대금에서 순서대로 우선 변제받는다. 요거죠.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양으로 2번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 거기 하나 더 적어 더하기 경매 청구권. 땡땡 담보 물권적 성질입니다.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담보 물권 보러 갑니다. 318조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동그라미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권의 동그라미 크게 쳐 목적물입니다.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이 보인다. 목적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적담 줄 보세요. 적담부터 전세 목적물이 아닌 동그라미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해야 돼. 목적물이 아닌 부분은 경매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워낙 자주 나오는 거. 여기 이제 일부 전세권이 나와. 자, 이 집에, 자, 방이 4칸이에요. 방이 4칸인데, 갑이 전세권 설정해 준 자, 집주인이고, 자, 을은 방 4칸 다 전세 들어간 게 아니고, 한 칸, 여기, 한 칸만 을이 전세권자, 이걸 일부 전세권자라 그래. 을이 일부 전세권자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등기도 요 일부에만 등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면 첨부해야지. 어느 부분인지. 자, 그랬는데 나중에 갑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합니다. 전세금 안 줘요. 그럼 을은 이제, 자, 목적물이 일부잖아. 요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 돼.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지 나머지 이쪽은 경매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주셔야 됩니다. 목적물이 일부니까. 그래,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 청구권이 있지 나머지는 경매 청구권이 없어요. 왜? 법조문이 목적물 경매 청구니까.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이번에는 자, 을이 경매 청구하는 게 아니고 자, A가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A가 요 방 4칸 다 경매를 청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가 4칸 다 정의 4억에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방 한 칸 일부 전세권자도 요 4억의 우선 변제는 전부 우선 변제를 받아요. 방 한 칸이 아니라 4칸 다 우선 변제 받습니다. 우선 변제는 전부입니다. 요게 나중에 나와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그래. 분할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 조심해야 돼. 경매 청구는 일부인데 우선 변제는 전부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오른쪽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워낙 자주 나와. 자, 건물 일부 동그라미죠.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그러면 방 한 칸 전세권자는 제303조에 의해서 건물 전부 동그라미죠.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손이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줄과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잘라주고, 일부 전세권자도 건물 전부에 대해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잘라주고 25에 그러나 그러나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는 경매 신청권은 없다 25, 27, 32 계속 나왔죠. 없다. 고로 전세권자 앞에 일부란 말로 적어. 일부 방 한 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구비를 잘해야 돼요. 자, 오른쪽 기출 한번 보죠. 어떻게 됐는가. 자, 기출 메뉴에 거 주택 일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권은 일부 전세권을 잘 찾아야 돼. 일부 전세권자 갑은 주택 전부 동그라미 쳐. 전부에 대해서 후손이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우선 변제는 전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맞죠? 그런데 바로 밑에 갑니다. 기출. 건물도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 앞에 일부가 빠졌죠?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틀렸죠? 이거는 X죠? 없다. 구별 잘해야 돼. 일부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는 전부의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나 경매는 일부에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그릇 3번 원상회복 의무 또 잘라주고 부속물 수거권 앞에 매수 앞에다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적어. 무슨 매수청구권? 부속물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옆에다가 땡땡 형성권이라고 적으세요. 무슨권? 형성권. 무조건 형성권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의 말이죠. 건물은 부속물이라 그래요. 건물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지는 부속물이 아니라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 그래요. 장난 많이 칩니다. 자, 건물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토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 그래요. 자, 316조 보세요. 자, 여기서 부속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창고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창고. 설명을 하고 가보죠. 자, 이 건물에 자, 갑이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죠. 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근데 이제 존속 기간이 만료됐어요. 자, 우리가 10년 계약했다고 10년이 만료가 됐습니다. 10년이 만료되면
자, 근데 전세권자가 여기다가 이제 창고를 지었어요. 부속물이죠. 창고. 그럼 이 부속물은 전세권자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럼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이 창고는 자기 거니까 우리 뜯어가야죠, 원칙은. 뜯어가야 돼. 창고가 한 3천만 원 한다고 하죠. 그럼 뜯어가려면 3천만 원 하고 창고 철거 비용하고 한 합해서 한 3,500만 원 손해보잖아요. 자, 이것부터 먼저 갑니다. 부속물을 수거할 권리부터. 옆에 보세요. 316조 제1항 전세권이 줄거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는입니다. 존속기간 10년 만료로 소멸한 때는 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잘라주고 그리고 그 목적물에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 부속물 창고는 자기 소유물이니까 수거할 수가 있다 이제 줄거 이제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 갑이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옆에 저거 형성권입니다. 자 이겁니다. 10년에 만료됐는데 갑이 집주인이 자 부속물 이거 창고 나한테 팔아라 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합니다. 매수 청구하면 시가가 3천만 원이다. 시가로 자 가격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버려요. 매매가 성립하니까 우리 못 팔겠다라고 거절 못해요. 이게 형성권이야. 3천만 원에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돼. 거절 못합니다. 형성권이에요. 자 집주인이 창고 3천만 원에 팔아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한다. 형성권. 정리됐죠? 자 갑이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을도 할 수 있어. 자 전세권자가 하는 것은 요건을 두 가지 더 갖춰야 돼요. 자, 이거 합니다. 전세권자는 자,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 창고가 부속물을, 자, 이 집주인, 자, 집주인의 동의받은 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속시킨 물건. 동의받은 부속물. 동의 안 받으면 매청구 못해. 뜯어가야 돼. 동의를 받은 부속물이거나 아니면 갑으로부터 매수했던 부속물,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한 창고, 매수한 부속, 요 두 가지만 매청구가 가능해요. 자, 거기에 이제 2항 나옵니다. 자, 전항의 경우, 전항이 바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1번이라고 적어, 1번. 1번,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것인데, 집주인의 동의 얻어 창고를 부속시킨 때에는 전세권자들은 집주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부속물건이 설정자 갑으로부터 매수한 때도 같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시가 3천만 원으로 매매가 성립하니까 형성권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집주인은 언제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자는 갑의 동의를 얻은 부속물이거나 또는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인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라 그랬죠. 구별 잘해야 돼. 자,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토지는 지상물 매수청권이에요. 자, 그 밑에 4번 토지 동그라미 쳐.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목 기억해야 돼. 건물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토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그 옆에 이것도 형성권이라고 적어줘요. 형성권. 자, 줄 거 보죠. 토지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인 건물이나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물들이 현존한 때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시가로. 개념 잘 기억해야 돼. 건물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토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에요. 자, 이런 뜻이야. 토지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토지가 이제 전세권 설정해준 자, 토지 소유자죠. 우리 이제 토지를 빌려서 토지 전세권자였어요.
당연히 전세권 넘게 했겠죠. 그리고 토지 전세권자가 이 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건물은 지상물, 땅 위에 있는 물건이잖아. 그럼 이 지상물은 을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나중에 요거 똑같은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 토지 전세권자가 이 건물, 지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똑같아요.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그래서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자, 기출문제 맨 밑에 거 보세요. 자, 오른쪽 맨 밑에. 자, 보죠. 기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O야 X야. 맞아요? 틀려요? 에? X죠. 왜 X야? 왜 X예요? 그죠? 건물 전세권자니까 지상물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구별 잘해야 돼.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고 건물 전세권자는 뭐야?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뭐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무조건 건물은 부속물이고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X.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을 마치는데 다음 페이지 보다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예제 문제. 자, 1번. 요거하고 좀 쉬죠. 1번. 갑은 그 소유 X 건물에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무조건 전세권은 일부 전세권이 자주 나와. 일부 그러면 방 한 칸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틀린 것. 그럼 누가 전세권자예요? 누가 전세권자 찾아야지. 갑이 전세권자야, 을이 전세권자야? 에? 잘 보세요. 을 명의의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잖아. 을 명의 전세권이니까 을이 전세권자죠. 갑은 전세권 설정자고. 틀린 것.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이다. 맞아요. 이거 제가 그저께 우려를 했죠. 그죠? 자,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1년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해설서 보세요. 답이 1번이네요. 자,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출거세요. 존속기간은 뭐 한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1년이 아닙니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 됩니다. 다음 2번 가보죠.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금을 동그라미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다야 있다야. 일부 전세권자니까 일부 전세권자는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전에 강조했잖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3번 4번 아직 제가 강의 안 했고 5번 보세요. 5번. 을은 전세권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하기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은 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다 그랬잖아.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답은 1번이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칩니다. 용익 물건이고. 자, 그럼 어디까지 왔냐? 우리는 자, 점유권, 반대 본권.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죠. 제한 물건은 또 두 개 뭐로 나눴죠?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 나눴죠. 용익 물건이 뭐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게 담보물권 세 가지 뭐죠?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거 남았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유치권부터 갑니다. 네, 조금 쉬었다 하죠.